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17시즌이 마무리되고 곧 18시즌이 찾아오는데요. 이번에 새로 유입하거나 복귀하시는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루블 루나 버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 코드 입력입니다. 제가 영상마다 홍보하고 있는 그 코드인데요. 공식 크리에이터 된 기념으로 이번 시즌부터 등록 후 첫 시즌 패스 레벨 10, 50, 100, 140단계마다 까매불, 이후 매 시즌 50, 100, 140단계 달성 시 까매불 드리겠습니다. 처음 마피아 세이프를 등록하고 일주일 이내에만 대부 코드를 입력할 수 있고요. 예전에 저보다 복귀하시는 분들 중 마피아 세이프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엽서 안 주는 사기꾼도 많은데요. 안전하고 많이 주는 저한테 등록하시면 매 시즌 적금처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피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엽서 교환입니다. 엽서 교환에 대한 세부 이득 공식을 이 영상에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무조건 이득인 일반 엽서 교환, 이력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피아는 출석 보상이 명성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주어지는데요. 옛날엔 저도 그랬고 많은 유비분들이 명성으로 돈 번다는 걸 몰라서 재화가 안 보여 듀얼 카드도 못 만들고 그냥 하다가 접는 경우가 많았었죠. 요즘은 여러가지 뉴비를 위한 보상 제도가 생겼지만 이력교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상점에서 일반 엽사를 2,500루블 주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확성기나 방제에 일교 무반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람에게 보내시면 반사가 오는데요. 그러면 명성이 1 올랐을 겁니다. 명성 1당 매일 100루블씩 얻을 수 있고요. 명성 42당 매일 1루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 일반 엽서 값이 2,500루블이고 1명성을 30일간 올려주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30일 뒤에 3,000루블을 얻으니 엽서 하나당 500루블 이득이고 42칸을 가득 채웠다면 30루나도 보너스를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노우볼을 열심히 굴리셔야 합니다. 가급적 우체통도 열심히 넓혀주시고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무조건 나중에 쓰는 거니 초반에 쓰시면 안됩니다. 세 번째는 오른킬 패스작입니다. 주로 패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승률작인데요. 과금을 하지 않더라도 초보자분들한테는 충분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총 30판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굳이 판수를 세지 않아도 31판째에 획추라고 뜨니 그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마피아가 걸리면 오른쪽 사람을 쏘고 전부 시단한 뒤에 무투, 둘째 날에 자충하시면 됩니다. 이때 테러나 술사처럼 첫날에 마피아를 죽일 수도 있는 직업은 왼쪽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시단, 채팅, 능력 사용 셋 중 하나라도 해야 게임을 한 판정이 되고 안 한다면 획득 초과가 뜨게 됩니다. 따라서 첫날 밤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직업이 죽게 된다면 채팅을 한번 치셔야 하고요. 퇴마여도 채팅은 칠 수 있으니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획초입니다. 다들 초보자분들에게 획초를 추천하시는데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피아 1, 2년 정도 하신 분들이 하는 게 획초예요. 획초보다는 오른킬을 추천합니다. 획초도 오른킬과 똑같이 하루에 30판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게임 플레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주는 루블도 훨씬 많고요. 해당 영상은 돈벌이 수단에 대한 영상이라 자세한 획초에 대한 룰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획초보다 오른킬을 추천한 이유입니다. 우선 카드 같은 경우 자경이 없으면 아예 획초를 돌리지 못하고요. 노글꾼이나 다른 경계어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또 실수도 5명보다 12명일 때가 잦죠. 실수할 때마다 1, 2분씩 늘어나는 거 짜증납니다. 룰도 오른킬보다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패스작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인 승률인데요. 패스 레벨은 게임에서 이길 때만 오르기 때문에 80%인 오른킬이 유리한데 마피아에는 직업 배정 확률을 올려주는 보석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석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초보원들은 획초에서 실질 승률이 20%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킬 같은 경우는 핑방에서 하는 게 아닌 한은 대부분 보석이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에 획초에서 버는 루블이 훨씬 많다 했는데 그건 보석의 레벨이 충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루블은 특정 직업의 보석을 착용했을 때 그 직업이 뜨고 승리를 해야 보석의 레벨에 비례해서 루블 획득량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보석이 낮은 초보분들은 보석을 껴도 그 직업이 뜰 확률도 낮고요. 만에 하나 뜨더라도 보석의 레벨이 낮아 루블 획득량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귀찮게 획초하면서 루블도 적게 불고 패배만 적립되고 패스작도 제대로 안되면서 나중에 일겜방에서 오버페 유저라고 강퇴당하고 이러면 내가 뭐하러 획초하는 거지 하면서 게임에 대한 애정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식강, 별모양, 영동함 최상급 정도는 만들어주시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킬은 자유롭게 중퇴가 가능해서 하루에 5, 6판 한 10분 정도만 하고 패스 1레벨씩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 모이는 시간도 빠르고요. 급하면 본인이 방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반면에 획초 같은 경우는 중퇴 시 경쟁 등의 마협이 날라옵니다.
무조건 30판 1시간 채우고 가셔야 해요. 또 12명이나 모여야 하고 자정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이 엄청나게 안 모여요. 구속 겹친다고 나가는 일도 다반사에 방 스킨이 없으면 본인이 획초방을 못 넣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초보분들에게는 획초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5번째는 획초 알바입니다. 종종 자경, 맙, 보조, 의사보석과 시단 명패를 끼고 같이 획초를 하면 감염을 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각종 단점은 일반 획초랑 동일하지만 그 단점들을 엽서로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장인보석 이상의 이벤트 시단 명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정작 초보자분들은 못하는 애매한 알바입니다. 6번째는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원스토어 및 무료 충전소입니다. 무료 충전소는 사기도 종종 있고 루나로 지급하는 데 비해 확률적이지만 현질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베타 테스트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는 카드 판매입니다. 길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카드 교환이 가능한데요. 상대방이 원하는 카드를 주고 그에 맞는 값의 엽서를 받는 방식입니다. 가격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면 금방 최신 거가 나오니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로 3D 카드만 거래되며 초기에는 보유한 카드가 별로 없어서 판매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헬스작하면서 어느 정도 3티어가 모이면 꽤나 많은 양의 루브를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30일 카드팩으로 3T 카드를 많이 수급할 수 있으니 이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종종 사기당하실 수도 있는데 카드는 교환 형식이라 총 가지고 있는 개수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니 사기당했다고 막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8번째는 장명 소장 및 장명 대리입니다. 난이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익숙해지다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장명수를 올리기 위한 400루나가 초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비싸 보이는 닉네임을 장명수에 올려서 5%의 수수료를 먹는 방식으로 루나를 버는 건데요. 그렇다고 진짜 아무 닉이나 올리면 아무도 입찰 안 해서 400루나 날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장명대리 같은 경우는 보통 깜주 2셋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닉네임을 올려주면 깜주 2셋에 수수료까지 먹게 됩니다. 그냥 올리는 것과 달리 본인이 직접 닉네임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닉네임이 낮은 값에 팔려서 적게 수수료를 먹을 일도 없어서 좋습니다. 9번째는 스파이의 비밀문서 리뷰입니다. 일단 완전 최근에 들어오신 뉴비분들은 못하고요. 10주년에 처음 나왔다가 12주년쯤에 그 사이에 들어온 뉴비분들 새로 갱신된 걸 보아하니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밀문서는 다 채우면 5티어 카드를 하나 공짜로 주는데요. 그래서 각 직업별 유형을 다 채우기 위해 특히 카페에서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일반적인 유형들은 보통 이력, 고엽 정도에 구해지고 예언자처럼 희귀한 유형은 까면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유형이 본인이면 상대방이 준 링크로 들어가 리뷰 댓글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끝입니다. 10번째는 핑방 알바입니다. 초기 자본으로 핑방 구매에 필요한 1000루나가 필요합니다. 방 스킨을 제공하는 대신 엽서를 받는 방식인데요. 보통 1시간의 까맵이니 환율 1100대 기준 35시간을 해야 본전을 넘기고 길드 버프를 받는다면 훨씬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방 스킨이 2주니까 하루에 2시간 반을 해야 돼서 진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사람이 할 게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알바를 구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나 엔주네 이벤트 때 크방, 황방을 얻는다면 킹방 없이도 알바가 가능합니다. 11번째는 길랭 용병입니다. 본인이 랭크 좀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길랭하면 까몇 주는 길드로 가서 벌면 됩니다. 약간의 명성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매일 시간 맞춰서 딱 길랭 한 판만 돌리면 되는데요.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은 길랭으로 돈 좀 벌어보려다 더 많은 마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기초 실력은 키우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12번째는 포도반 버스입니다. 17시즌 기준 주로 건달 과학처로 버스를 진행하고 버스를 받는 사람이 마녀를 들고 진행합니다. 난이도는 당연히 어렵고 본인이 3T 건달로 물상 찍는 게 아닌 이상 보통 5T 정도가 필요하겠고요. 포도밤은 운빨 요소가 많고 카드 쿨타임도 있어서 여러 판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합니다. 3단계의 흑막까진 가지 못하더라도 1, 2단계인 2단 신문관과 묵시만 따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3단계는 현재 기준 버스기사 1명당 깜주 13 정도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랭크 3승 퀘스트입니다. 일반 퀘스트는 쉬운 거 아니면 시간에 비해 별로 효율이 안 좋고요. 랭크 3승 상자는 보상이 파격적이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마협 받는 게 걱정이신 분들은 갑번 부계정 생성해서 돌리시면 마협 부담 없이 본 계정에도 퀘스트 진행도가 쌓이고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